전에 경협이 있죠. 경협이 연대 가지고 소비가 아니라 걱정할 수 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이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될까? 미국은 자국이익주의로 가고 또 자국이익 중심주의로 한미는 이렇게 벌어지고 북한과 중국은 밀착하고 우리는 누굴 기대해야 되느냐. 또 우리 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처신을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되고 그 출발점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신고 검증입니다. 이번 미국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입장 변화나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제대로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탈원전 문제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이 신한울 원전 3, 4호기 매몰 비용이 7천억 원이나 된다면서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를 주장했다고 그러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문미호 과기부 차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탈핵은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보호였다는 했다고 합니다. 반가운 이야기들이고 고백들입니다. 탈원전에 따른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민심 위반도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세력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그러한 세력이어야 되고 또 집단이어야 됩니다. 여당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의 대표들이지 청와대의 인센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렇게 용기 있게 발언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국내에서 하는 정책 다르고 해외에서 해외 정상들에게 하는 말이 다른 탈원전, 인지 부조화 코미디는 이제 그만 해야 된다, 중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한울 원전 건설을 재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개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네, 오늘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북한 핵 문제가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미국이 최종 궁극적 목적이 미국 국민의 안전이다. 그동안 끊임없이 ICBM의 제거라는 말을 언급한 점에 비춰보면 미국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우려하는 핵 분결식으로 이 아젠다 세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정말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되면 결국 책임있는 평화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된 것이냐. 저는 결국 대한민국 정부의 끊임없는 요구 때문에 미국도 이러한 선택을 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엊그저께 김정은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용납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화답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겠다. 다 준비되어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제재가 문제이다.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에 대해서 언급 없이 국제사회의 제재만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정화 장관은 현금 다량 투입만 되지 않으면 괜찮다. 이것에 대해서 무색한다 얘기했습니다. 현금 다량 투입 없는 개성공단의 재개는 한마디로 명백히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입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핵심 중에 하나는 북한 기업과의 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제재를 우회한다고 하지만 제재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결국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저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과 중국과도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 거기에 핵심은 뭐냐? 이제는 핵이는 평화로 가자. 결국 핵 군축회담으로 가자. 핵 동결로 가자고 하는데 이 핵 동결이 실질적인 동결이 될 수 없는 동결로 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전 정말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 핵 리스트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핵 문제에 있어서 비핵화의 속도와 맞지 않는 불가역적인 경제 협력은 결국 우리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미제로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탈원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여권 내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우려의 소리와 신안을 3, 4, 5기 재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원내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폐기해야 될 정책, 탈원전 정책과 도둑주도 성장 정책 정원 운동의 인류로 삼았고, 지난 금요일 저희가 23만 명 서명이 되고 나서 드디어 이러한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여권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 탈원전 정책 신안을 3, 4기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여권 내에서도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시작하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는 물론 미래 먹거리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 밖에 전기료의 불가피한 인상, 그리고 친환경적이지 않은 이 신재생 에너지 및 기타 에너지 수급 정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당과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 레토릭으로 가리려고 하지 말고 이 즉각 신안을 3, 4, 5기를 재개하면 물론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이야기해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이해찬 당대표께서 이 조직 적응력이 나쁜 사람이라는, 제가 지금 조직 적응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게다가 특검을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수렁에 빠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또다시 이 나쁜 놈 프레임을 이해찬 당대표께서도 해서 씌우는 것이다. 최종 낙인 찍기를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더 이상 진실은 틀어막고 이것을 진실은 틀어막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해찬 당대표께서 오만한 태도로 일반한 실수로 수렁에 빠지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임을 명심하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편 지금 검찰은 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고 결국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예측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부당하고 편파적으로 흐를 것이라는 것이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고발한 박수현 대변인에 대한 청와대 캐비넷을 열고 모든 기밀을 조각적으로 나누어졌던 그 비밀누설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검찰의 태도를 보면서 익숙한 검찰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번만은 좀 다시 제대로 국민의 검찰로 좀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김태우 수사관의 수사 공정하고 제대로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네, 정책위 수석 부의장 이종배 의원입니다. 대통령이 이어서 여당 당대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와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지만 사성에 한마디 없는 자화자찬과 민심과 동떨어진 안일한 현실 인식만 드러냈습니다.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기보다는 경제 실정을 미화하는 데만 급급해서 암울한 현실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책연구기관 KDI도 석 달 연속 경기 둔화 국면을 강조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음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KDI 경제동향 1월호에 따르면 내수와 수출의 동반부진이 경기 둔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둔화 상태, 그래서 일시적인 것으로 이렇게 얘기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추세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성장세 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금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추가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야말로 매우 외환입니다. 실패한 반시장 정책을 지속하면서 구호에 불과한 혁신 성장을 끼워 넣어서는 꺼져가는 성장 엔진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백약의 무효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는 길은 그리 멀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정책 실패 인정하고 민생을 되살리기 위한 경제정책 대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집권 20개월의 과오를 반성할 때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새벽부터 기승을 부리면서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미세먼지가 더욱 심하다고 하고 이번 주 후반에 또 미세먼지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만 이틀 연속 발동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설명조차 없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신용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현 주소가 미세먼지만큼이나 국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해결하라고 지시했지만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조차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기네 탓이 아니라면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환경부 장관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뒷북 반박을 했을 정도입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면서 에너지 정책은 미세먼지를 도리어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원전을 죽이고 미세먼지를 쏟아내는 화력 발전은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울창한 산림을 마구 훼손하고 거기에 태양광 시설을 우죽순 설치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중국, 몽골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과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갖춰 나가야 합니다. 정면호 의원 이야기해 주십니다. 정면호 비대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빙상계 성폭행 폭로가 있고 난 후에
용기를 얻은 유도계의 신유용 전 선수가 제2의 혼로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입니다. 이 선수계에서 선수 생활 계속 안 할 거냐, 안 하고 싶냐라는 식으로 선수 생활 중단을 암시하고 폭행 등의 위력을 반복하는 것은 조재범 코치의 행태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폭로를 하는데 이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 씨의 여성 코치는 유도계의 친분을 거론하며 거절했고, 증언을 해주겠다던 동료들도 경찰 출석 하루 전날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만둔 운동선수의 피해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동료 선수들이 자신의 유도선수 인생이 무너질까 봐서 피해 사실 입증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운동계에서 퇴출될까 봐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정상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부 고발자를 증언해주는 제2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이 반드시 정비되어야 됩니다. 용기 있는 이들의 폭로가 증인으로서 신뢰를 얻고 피해자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피해자들이 말하기를 인생을 잃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삶이 고통스럽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고통은 짐작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폭로가 내부의 압력, 조직 내 악습, 사회의 그릇된 시선 때문에 자초되지 않길 바라며,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만큼 온전한 처벌을 받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정치권도 여야 만문하고 힘을 실어주고 지지하고 응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너무나 어린 젊은 친구들이고 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산이고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이들의 고통을 은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에 이해찬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재면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서 조직 부적응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그만둔 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직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문제의식을 갖고도 시스템과 정보를 개선하라고 공익제보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지적하고 밝히는 사람이 있어야 제도가 개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은 공정한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불이한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두고 보기가 힘듭니다. 잘못된 국가 재정 운영 상태를 고발한 젊은 국민을 두고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께서 나서서 좁은 시각 부적응자라고 폄하하면 과연 어떤 젊은이가 사회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행위와 일로부터 벗어나 바로잡으려고 하는 젊은이들의 이런 노력들에는 사회적 지지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또는 보상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해찬 당대표의 사회 부적응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빙상계와 유도계, 스포츠계에서 내부 고발자들이 용기를 얻지 못해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해 요인가 무엇이 다릅니까? 조직에서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계속 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자가 책임을 묻고 퇴출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점을 밝히고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 왜 그 조직과 생태계를 떠나기를 결심하고 발언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해찬 당대표는 젊은 사람들의 용기에 대해서 굉장히 폄훼한 것이 적절치 않았습니다. 반드시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근에 우리 당에서 한국당 오디션을 통해서 젊은 세대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공정한 룰과 투명한 곳에 모아놓으면 충분히 기성세대 앞에서도 자신의 기량을 뽐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평가입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다소 이런 것을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불편하겠지만 우리 당은 점차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공정한 것에 노력을 한다면 당의 변화가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일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해서 압류 신청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자산 압류,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한국 여행객 비자 부활 등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과와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 정부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정부가 우리 행정부와 행정부의 입장과 다른 사법 판결이 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외교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제기한 56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교섭 기록을 공개하라라는 소송에서 패배한 뒤에 민간 합동위원회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 대상은 당시 협정의 해결 과제라고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행정부 해석하고는 다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한일 관계가 지금 일본 이런 보복 문제로 악화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부는 그럼 현명하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도 불필요하게 신년사에서 일본을 자극하는 언급을 한 것은 아니냐? 또 외교부 장관이나 주 일본 대사는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또 외교부 내에서 일본 라인들은 지금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반한 감정이 굉장히 극도로 지금 고조되고 있는 일본을 만약에 우리가 외통수로 계속 몰아간다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경제적 타격은 물론 또 이 한미일 안보에 있어서의 한미일 삼각동맹도 지금 상당히 우려가 거칩니다. 삼각동맹의 와해도. 그래서 지금 일본 문제는 굉장히 현명하게 풀어가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투트랙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그 투트랙에 이 역사 문제를 대응하는 것 말고 또 한 트랙의 대응을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걱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외교적 협의를 요청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달라는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제가 김석기 의원님 계셔서 이 문제를 꺼냈는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일본에 방문해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일 관계 문제, 외교 위기를 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의원 외교도 적극적으로 좀 가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 위원 오늘 이야기하신 게 사실 어제 그저께 제가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신재민 같은 젊은이를 두고서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되면 지금 그 폭행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통솔하는 사람들도 다 전부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러면 조직에 적응해서 산다는 의미가 뭐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고 살고 숨기고 살고 그러라는 이야기인지 참 여당 대표의 그러한 인식에 저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평생 민주화 운동을 해오셨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 그런 분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한편으로는 참 뭐라 그럴까요? 딱하다는 생각도 들고 서글프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월이 변하면 이렇게 모든 것이 생각도 인식도 이렇게 바뀌는구나. 또 위치가 바뀌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좀 씁쓸한 그런 마음입니다. 다른 말씀 안 계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비공개 전환하겠습니다.